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동등한 존재로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개개인의 것이며 우리는 모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국선언을 준비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권리를 지키고 잘못된 사회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조차 이렇게 아등바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국선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회의 공동대표 차상호라고 합니다. 우리 민청에 지난 9월 1일 출범하고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또 국방부의 대선 개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4개월 동안 해결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작년까지 특감을 관철하겠다, 자기의 대표직을 걸겠다라고 특감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벌써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김한길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학생들이 나설 때 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도 벅찬데 이렇게 사회 시국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까?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의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단결된 민중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만 이름만 꺼내지 말고 그분들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분들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저 반민주사범 박근혜를 끌어내리십시오. 우리 학생들 민청에 출범하고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문용림 교육감이 불법 사찰도 하기도 하고, 오늘 혹시 또 교육감에서 사찰하러 올 수도 있지만 문용림 교육감이 불법 사찰하기도 하고, 저는 경찰의 신변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학생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보니 아버지 정권의 유신 정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청회도 공식 입장은 특감으로 진상규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터지고 오랫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아 저희는 이제 공식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민청회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청회 회원들,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갑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대표 두 분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거 누구 휴대폰이야? 내 건가 봐. 네, 저희가 이제 1시 11분이 곧 됩니다. 저희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월 11일 111 좌익사범 신고, 왜 지하철에서 많이 나오는 번호 있잖아요. 그거 저희들이 이미지를 따가지고 이제 날짜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1월 11일 1시 11분에 청소년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11분입니다. 안녕. 네,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11 청소년 시국 선언문. 지난 여름 국민을 지킨다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은 지역감정 조작과 역사 왜곡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은 증거를 파쇄하고 허위로 수사 발표를 하며 선거에 개입해 여당 후보를 도와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덮기 위해 국가 기밀을 공개했고, 이것이 선거 전 이미 여당에 유출되어 선거에 이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운 것과 너무도 다른 현실에 분노한 저희 청소년들은 지난해 재헌절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히기 전까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은 국가기관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과장은 좌천되었고 특별수사팀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총장은 인사권자가 나가라 하며 사퇴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는 집권 여당에 의해 파행을 거듭하며 사상 초유의 성서 거부와 각종 황당한 어록만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민주화 유공자 신부님은 종북신부를 올려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권까지 가진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 불복 한마디에 제명이 추진되었습니다. 떳떳하다면 진실을 밝히십시오.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벌주고 거론하는 조차 막는 모습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집권한 독재 정권에서 보이던 모습입니다. 한편 철도노조가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파업에 돌입하자 일주일 만에 8,565명이 징계자 당하고 194명이 고소당했으며 지도부에겐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최근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다는 의심만으로 경찰 5,000명의 수색영장도 없이 신문사 건물에 무단 침입해 건물을 다 파손하고선 시민과 기자를 포함해 130여 명을 무차별 연행하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뿌렸으나 철도노조는 거기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국가라면 있어서 안 될 불법 침입입니다. 그저 의심된다며 아무 집에나 쳐들어가 집을 깨부수고 막는 사람들을 연행해 가도 되는 겁니까? 거기다 공무원 노조는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지지글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교직원 노조는 해직자들을 받아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법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민주노총 총파업에 가는 것을 막겠다며 지하철 출구와 거리 등을 봉쇄하고 사격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타협하면 미래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헌법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개인의 원칙만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만의 원칙을 위해 국민을 뒷밟는 것은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독재국가의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 대통합 100% 대한민국을 말하던 박근혜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몇 달 전엔 일제강점기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일제에서 찾는 교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는 국사편장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정부는 식민지배와 독재로 인한 희생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도 결과는 좋았다고만 가르치려 합니다. 결과를 위해서 어떤 잘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부정을 저질러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진실을 찾는 사람들 추천해서라도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뒷밟아서라도 자신만의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정당화시키기 위함입니까? 진실을 찾으면 징계받고 수사받고 제명당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일자리를 잃고 수배자가 됩니다. 의심만으로 남의 건물을 깨부수고 사람들을 연행해 갑니다. 이것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까? 이것은 역사책이나 시대극에서 봤던 것이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배운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려는 것입니까? 정의는 교과서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젠 교과서에 마저 정의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몰상식한 세상 때문에 최근에 대자보 열풍에 보여주듯 수많은 젊은이들 역시 안녕하지 못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역사 속 선배들처럼 불의한 현실만은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의 수많은 부모님들의 피를 얻어낸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받고자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십시오. 둘,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을 파면하고 관련 기관들을 혁신해 일련의 사태의 재발을 막을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셋, 민주국가의 정부라면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설득하십시오. 넷, 일제강점기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교역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고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해임하십시오. 다섯,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를 계속 방조하며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겠다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관련 기관들의 상관으로서 직접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죄를 지으면 언젠가 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이 땅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새벽이 올 때까지 저희는 유관순 선배처럼 김주호 선배처럼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왜 자꾸 꺼? 1월 11일 1시 12분 111 청소년 시국회의 시국선언문을 읽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사회자분께서 사회를 봐주셔야 하는데요. 사회자분 잠시만 나와주세요. 네, 사회자분께서 바쁘신가봐요. 포토타임 시간 가질까요? 네, 지금 잠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도 함께 뒤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국선언이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 회의만의 시국선언은 아니기 때문에요. 참여하셨던 분들도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가 적당하겠죠? 나도 들어가요. 약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마음대로 찍어가 주세요. 구호 한번 외쳐하려고 하시는데요. 요구사항 읽고 뒷부분 한 다음에 파이팅? 이거서? 마이크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관련 기관들을 혁신해 일련의 사태의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하라. 친위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라. 이런 사태를 방조하겠다면 직접 책임지고 사퇴하라. 아닙니다. 잘한다. 멋졌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심심을 늦게 해가지고. 사진 다 찍으셨죠? 날씨 추운데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사회자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 tin지! 다음은 저희 민청회 활동 소개가 있겠습니다. 활동 소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읽으실 분 누구시죠? 손 좀 들어주세요. 활동 소개 생략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활동 소개 인쇄가 깨졌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업무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학서교과서 반대 1만 서명운동 추진한 거 아시죠?
인사동에서 막 교학사 교과서 만들어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애들이 막 소리 질렀잖아요. 네,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 회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민 1만 서명 운동을 한번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 교사 대신에 교육자로 바뀌기도 하였고요. 학생의 범위는 사이버 대학을 다니시는 노인분들까지 모든 범위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8,800여 분 가까이 받아가지고 교육청과 어디에다가 또 전해드렸죠? 교학사, 교육청, 네, 이런 곳에 전달해드렸고요. 청와대에다가도 전달을 해드렸다고 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청와대와 교육부와 교학사에 각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 7위 독재 미화교과서 그거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혹시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다른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라는 소리에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진정한 역사 교과서다 이렇게 알려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 전에도 한번 시국선언을 준비했었고요. 저희가 9월에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활동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에 계신 민주열사 선배님들께는 아직 하나씩 모자랄 뿐이죠. 그래도 활동 보고인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내가 할게. 지루하셨죠? 이제 드디어 자유발언의 시간이 왔습니다. 좋아? 좋대요. 네, 이런 집회의 꽃이죠. 자유발언의 시간입니다. 자유발언 미리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와, 잘생겼다! 잘생겼습니다, 정말. 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한 줄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분으로. 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1인 발언 같은 거 혹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여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이쪽으로 한 줄씩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실 분은 목록이 이민지 양. 이민지 양은 못 오셨고요. 이대희군. 네, 하세요.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왔고요. 올해 20살이에요. 아직 고등학생이라 이제 청소년이죠, 이제 아직은. 제가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안 좋아해서 그냥 좀 가볍게 유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내 인생이 무거워서 내 인생이 무거워서 애기를 무겁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준비도 없이 지금. 알았어. 저희가 이제 청소년 시국선을 한 이유가 부정부패지. 홍 좀 해줘. 네, 작년 12월 19일에 대선을 치르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국정원에서 댓글을 달았다, 여론을 조작했다 하는 의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허위 발표를 했다 라는 게 밝혀졌죠. 의혹이 아니라 밝혀진 거죠. 이거는 국정원 댓글도 한 2천만 개 정도 발견됐어요. 트위터 리트윗까지 포함해서 2천만 개가 발견됐고,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당선인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닉슨이 이제 다른 당 다른 당 청사를 도청하다가 걸려서 1년 후에 사퇴를 한 경험이, 역사가 있어요. 이것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정부는 특검을 거부하고,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려는 사람들 모두 좌초시키거나 딴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해고시켜버리는, 찍어내기라고 하죠. 찍어내기.
찍어내기 하고 그러고 있죠. 참 이게 뭔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년 동안 부정패 하다가 김재규 손에 총을 맞고 죽었죠. 근데 경제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과정이었나 생각해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말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부정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으면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원하게 물어서 말이라도 해주는지 뭐 통일은 대박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통일 대박이 뭐예요? 통일해야 되는데 대박은 뭐예요 도대체? 그쵸? 대박을 치고 싶으면은 정당하게 하란 말입니다. 과정도 정당해야 결과도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볼게요. 네, 다음에 조윤성.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로 올라가는 중3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자 한국사가 필수가 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능 때부터 한국사가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치욕스럽고 암울한 시기였던 일제강점기를 위하여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주 상산고가 지난 8일 채택을 처리하면서 9일 기준으로 단 한 곳뿐이고 복수 채택한 곳을 합해도 2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학교들이 역사 교과서를 위정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채택률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언론이나 국민적으로 무관심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더 많은 학교에서 채택했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채택률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 채택 후보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합니다. 친일파를 위하였다거나 백범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로 본다는 것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다니셨다는 등 정말 교과서로서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교양과 지식을 쌓는 책의 가치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분들도 한국의 우편향 우익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국제적으로 과거 침략을 위협하고 있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를 배운다는 것은 즉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우리가 스스로 일제강점기를 근대화의 계기였다는 식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우편향 교과서는 후쇼사 교과서 등과 같은 교과서를 일본에서 발간하고 배운다고 해도 우리는 그 행동에 반박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켜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들고 일어나면 어른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만 하시죠. 공부나 하라고. 너희들이 신경 쓸 일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국민이며 미래에 머지않아 이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부당한 일에선 항상 앞서 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 윤저항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학생들이 과거처럼 국가와 자신들을 위해 권리를 주장하며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홍능기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파주 금초고등학교 이제 19살 되는 수능 준비해야 되는 홍능기라고 합니다. 네. 아까 JTBC하고 한겨레 다 많이들 오셨는데 혹시 TV조선 왔나요? 안 왔네. 안 왔네. 네. 뭐
요즘 뭐 이렇다 말이 많죠. 뭐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하든가 중국주의자라고 하든가. 네, 근데 전 여기서 심히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혹시 요즘 뉴스 보셨나요? 무슨 이통사 감청장치 의무법이라든가 또 뭐냐? 그 국정교과서 게다가 그 기초자치 임명제 그런 거 말이죠. 아, 교육관료 임명하는 걸 무슨 법안에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그 국정교과서 예시로 북한에 들었는데 누가 빨갱입니까? 누가 국론에 분열하고 누가 빨갱이 쓰는겁니까 진짜? 우리가 무슨 말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시위한다 정말 안 듣는다 해서 빨갱이라고 하시는데 예, 정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심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의심도 가지지 마라. 묻도 하지 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그 빨갱이다 빨갱이다 외치는 북한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빨갱이 자신들 아닙니까? 왜 국론 분열을 하고. 정말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국방 예산도 다 빼돌리고 그러면서 말로만은 자신들이 국가를 이룬다. 제발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습 한 번만이라도 보이고서 자신들의 보수라고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다음부터 여기 현장에서 신청하실 분 저쪽에 빨간 패딩 입으신 잘생기신 분 저분한테 가서 이름 말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발언자분은 간디고등학교 박재규 분인데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숙학교라서 집은 대전인데 학교는 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대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전 학교에서 1학년이고 내년에 2학년이 되는데 전 정치와 시사에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국선언에까지 알고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가지 사건들, 일들 중에서는 관건 선거, 철도 민영화 두 가지에 제가 가장 답답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관건 선거에서 경우는 결과만 놓고 봐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사업들을 진행했던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권을 잡은 것에 많은 것에 일부라도 이렇게 일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 사업을 작년에 손을 댄 걸 알고 계시겠죠. 그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개인에게 회사를 줘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줘가지고 지금 철도공사가 진 적자를 줄이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는 국토부의 적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최대화하려면 세값을 올리거나 시골에 손님이 적은 간이업들이 없어지는 부담이 국민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당이 처리수송량, 직원당 열차 진료 등 여러 직원당 지수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 톤킬로와 직원 외 모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철도 민영화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됐다는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공부로 몰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천주교에서도 시국 미사를 드리자 종북으로 몰렸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저희 중에 일부라도 평등을 강조하거나 뭐 평등을 원한다 해도 또 진보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 정부는 그것을 북한 혹은 북한과 항상 연관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답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린 과거의 사람들과 다르게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종북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지 한국의 공산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왜 정당한 국민이냐고요? 왜 종북이 아니냐고요? 정치기관이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자분은 양희성님.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네. 약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까 악질 선생 역할 한번 했었어요. 애들한테 너희 국영수나 해! 이러고 막 쌀대거리래 연세가 그러면서 저는 대학교를 안 갔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 회의에서 역사 고문을 읽고 있으며 지금 미술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발언 신청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역사 공문을 읽고 있어요. 아직 어리지만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 나오니까 내용이 당연히 역사적인 거겠죠?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아 맞아, 교학사. 네, 교학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교학사 교과서 나왔을 때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나요? 이거 교학사 교과서예요. 여기 인쇄해드렸던 내용이 아까 20페이지, 막 21페이지, 뭐 281페이지 이 내용 말씀드렸던 게 실제 교학사 교과서 내용 중에서 너희 나 불안하게 할래? 대학교 떨어지고 싶어? 미안. 네, 실제 교학서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그나마 왜곡도가 낮은 걸 선택한 거예요. 거기 직접 읽어보시면 제주도 4.3 사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약간 버벅거리긴 했지만 민간인들이 3만 명의 학살 당한 게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먼저 살해당한 것도 제주도 일반 민중들입니다. 처음 살해당했던 게 죽임을 당했던 게 5살짜리 남자애. 그 아이가 뭘 알아가지고 종북자빠지를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국가에다가 저기에다가 종북자빠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기제 옛날에 이제 빨갱이였으면 다 자기들 만사오케이가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5살짜리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제주도 도민들이 억울하게 총으로 죽어나간 겁니다. 무차별 살포를 했으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가혹하게 탄압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서에다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경찰과 우익 인사도 살해를 당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가의 수반입니다.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민을 학살하였는데 왜 거기에서 억울하게 죽어나간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지 않고 우익 인사와 경찰이 학살당하였다는 내용을 왜 좀 더 강조하냐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자식생활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함을 인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전통적인 자식생활 사용 안 했겠죠. 따로 의사 지금 만들어서 시작하실 때 이러고서 앉아서 회의를 하든가 뭐 그랬겠죠. 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자체를 이렇게 비하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역사 교과서라고 하면서 알려지는 건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약 794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정말 놀랐어요. 한인협약 때 이제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그분들에게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분들의 수도 794만 명에서 뭐 몇십만 명을 줄여가지고 일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걸로 지금 세워진 게 포스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게 돈을 받았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광주민주운동에 대해서 네, 명칭은 광주민주운동입니다. 거기 안에 내용은 시민들의 폭력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서술이에요. 고조선에 대해서 아까 왕호칭 나왔었죠? 그러면 단군 왕검은 우리가 왜 배우는 겁니까? 고조선의 지배자 호칭이 단군 왕검인데 왕? 부왕과 준왕, 그 기자조선의 왕으로 추정하는 수준이고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왕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데 이거는 역사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저 혼자 화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 막아주시는데 한 개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퍼포먼스 제대로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이제 학예회 준비하다가 한번 실수한 것처럼 좀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발언이 끝났어요. 네. 와. 네. 다음 발언자분께서도 계속 재밌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발언자분은 부곡중학교에서 오신 최연애 양 계신가요?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음 분 대전 서중학교에서 오신 정수민 양. 안 오셨나 보네요. 그럼 혜원여자중학교에서 오신 정혜인 양 계신가요? 다 안 오셨네요. 그럼 양지고등학교에서 오신 신세벽군.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입시생 고3 신세혁입니다. 그 전에 그 JTBC 나왔나요? JTBC? 네. 손석희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네, 손석희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저희 나라 법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나라 행정부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복지행정, 뭐라고 그래야지, 법치행정, 그런 다음에 민주행정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이거 세 가지 다 지켰습니까? 첫 번째로 복지행정, 의료, 교통, 대중교통 그런 거 다 저희 나라 복지행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영한다는 건 그건 저희 나라 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 다음에 법치행정, 헌법 다 지켰습니까? 아니죠. 헌법에 나와있듯이 저희 나라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 제대로 그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는 무엇입니까? 저희 나라를 좌천시키려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나라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그런 게 빨갱이지, 그것을 반대한다 해서 그게 빨갱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민주행정, 박근혜 정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짜그치는 고스톱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닉슨 워터게이트 그거 사태까지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제감정기 저희 나라 40년 끝에 광복을 이루었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꽃은 꺾을 수 있어도 봄은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섭리이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깨어있는 시민으로 남아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이런 잘못된 그런 위헌 정신이나 위헌적인 그런 권력들을 모두 몰아낼 수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저희는 끝까지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신청하신 분은 끝났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세 분이 남았는데요. 먼저 안종현님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민사고에서 올라온 안종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학교도 나온 입장에서 여러 시위를 이제 가보기도 했고 몇 번의 참석을 해왔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온 시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방학 때 남들은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도서관 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간에 이러고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앉은 학생들한테 대단한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의 등수를 올려주기 위한 희생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 솔직한 바람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청소년분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제 기준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못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국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착한 학생, 착한 직장인, 착한 대학생, 착한 기자, 착한 뭐가 되든지 착하게 돈을 벌고 대학을 가고 뭐든지 자기 영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럼 사회 수능을 할라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못난 국민이 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자칭 애국 보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갱이다, 종북 좌파다. 그 사람들은 애국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마치 장성택처럼 할 때 김정은이 끌어내듯이 민주노총 혹은 경향신문 사옥에 쳐들어가는 거, 그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빨갱이입니다. 애국이라고 말하지만 거듭해서 국정원 조사를 방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 그거 애국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종북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민의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다시 말해 실존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위해서 생존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생존을 고르시겠습니까? 삶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 와 있는 기자들 그리고 이걸 취재당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생존이 아닌 삶을 택했습니다. 나머지 국민 여러분들도 하나의 삶, 국민의 삶, 그리고 애국자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한 다음에 그것이 과연 돈 몇 푼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심세연 양. 네, 안녕하세요. 민청을 해온 심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 몇 년 전부터 7080 열풍이 막 불었었죠. 복고풍이다 뭐 어떻다 그렇게 막 7080 열풍 불고 했을 때 저도 그 당시 시대는 어떠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시대에 대해 궁금증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7080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개발하기 귀찮으셨나요? 차라리 타임머신을 만드시죠. 지금 현재를 과거 7080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임명환님 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 안 나오려고 해서 생각한 게 없어서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썼는데 이거 쓰면서 되게 나름 신경 썼던 게 맞아요. 요구사항 부분에서 사퇴하라 부분에 되게 앞에 이거의 문제, 그러니까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방조하겠다면 사퇴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아까 구호 외칠 때 사퇴하라 해가지고 또 그것만 TV 나가갖고 무슨 대선불복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러는데, 이게 아까 워터게이트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워터게이트 사건도 사실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를 닉슨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한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니고, 첫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권고를 내린 이유가 사법 방해,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해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랑 관련이 없이요. 검찰총장이 사퇴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인사권자가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나를 임명한 사람 뜻이 그런데 그 무슨 뜻이?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또 원래 제가 이거 사퇴에 대해서 별로 그 사퇴라는 쪽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충격을 받은 게, 저번에 그 철도노조 잡겠다고 그 경향신문사에 그 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쳐들어가가지고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법보다 그저 의심만으로 쳐들어가서 남의 건물을 다 부수고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최루탄을 뿌리고서는 그게 아니면 말고 거기 없었는데 아니면 말고 하고 별로 뒷수습이 없잖아요. 그리고서 얼마 뒤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미래가 없다고. 타협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저게 독재국가의 독재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소리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독재는 말 그대로 자신만의 원칙을 위해서 남들 타협하지 않고 기본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짓밟는 게 독재입니다. 제가 원래 독재라는 식으로 원래 이거 독재라는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권력의 전쟁을 막을 수단이 없는 세상이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면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그리고서는 교과서에는 또 독재가 있었지만 독재를 했어도 결과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독재가 뭐가 나쁘냐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경제를 살려놨으니까 사람 몇 명 이렇게 죽었어도 경제를 살려놨으면 된다 그러면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런 소리들 하면은 또 무슨 종북 좌판이 빨갱이니 이러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자. 빨갱이가 뭐예요? 북한 주장에 따라서 막 역사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막 국가기밀을 빼내고 막 정보를 모함하고 이런 건데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게 누구고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게 누구고 국가기밀을 유출시켜서 선거에 이용해먹은 게 누구고 즉흥적으로 말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자유발언 하실 분 없으면 안 계시면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유발언 참여하셨던 분들 잠깐 여기 앞으로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1월 11일 1시 11분에 청소년 시국선언을 마쳤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지금 출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퍼포먼스 준비하신 분들도 며칠 동안 많이 힘드셨고요. 자, 저희도 이제 끝났네요.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 여기 앞에 좀 같이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현수막이 맨 앞으로 하고 여기 참여하셨던 모든 청소년분들 혹은 같이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안에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춥죠? 많이 고생하셨어요 오늘. 가운데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주시겠어요? 가운데 쪽으로. 안에 좀 더 들어가 주세요. 네네네네. 얼굴 가리면 소용없어요. 잘생기고 예쁜 거 잘 나와야지. 포샵 들어갈 거 아니야. 네. 피켓 높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몇 분께서는 펭귄이 날아다녔네요. 네. 사진 포토타임 시작! 구호 하나 하시라고 하시는데 뭐예요? 우리 박근혜는 사퇴하라!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사진 찍지. 박근혜는 사퇴하라! 와! 네, 추운 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미흡했던 거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촬영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선 불복 발언 같은 거 안 했어요. 저희는 그냥 부정선거를 따르지 않는 거지 대선 불복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막 저희 또 뒷조사 시키고 그러면 저희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집회 신고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보수단체를 집회한다고 신고를 저쪽에서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오셨네?